지금 발바닥 미용을 한 거고요. 이쪽은 발바닥 미용을 안 한 거예요. 발바닥 털 미용을 할 때 이제 클리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빗감을 새로 장만했는데 이 바리감으로 밀어볼 거예요. 발바닥 털은 좀 짧게 미는 편이니까 1mm로 밀 거고요. 발바닥을 밀 때 이 안쪽 부분까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미는 그런 닭발 미용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바닥 사이 털은 다 밀지는 않고 남겨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이 발바닥 사이 피부가 되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바짝 깎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다 바짝 깎아버리면 그냥 길바닥에 있는 어떤 날카로운 물질들, 뭐 유리가 깨진 거라던가 아니면 뭐 돌멩이 좀 뾰족한 거라던가 이런 물질들로부터 발이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아주 짧게 깎기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만 살짝 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지아토미 같은 경우는 이 속까지 여기 안쪽에 있는 털까지 다 밀어버리면 자극이 좀 되는지 자꾸 이 부분을 심하게 핥더라고요. 안 그래도 알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심하게 핥으면 여기 또 침이 엄청 많이 묻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염증 생긴 발로 그대로 이렇게 귀를 벅벅벅 긁으면 또 귀에 알러지가 올라오거든요. 상처도 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한 정도로 바깥쪽만 다듬어주는 정도로 그냥 바닥에 디뎠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자르고 있어요. 대신 좀 불편한 건 발바닥 털을 미는 시기가 조금 빨리 온다?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싫어하겠지만 힘을 내어 같이 잘 잘라봅시다. 지금 털이 옆에서 보면 엄청 많이 자르죠. 복실복실. 이 정도면 바닥에서 엄청 자주 미끄러지는 정도거든요. 저희 집은 매트를 깔아놔서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잘라주겠습니다.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제일 짧은 날로 발을 다 펴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저는 살짝 모아서 튀어나온 부분만 그리고 이 발 뒤쪽은 저희는 하루에 한두 번씩 산책을 매일 나가는데 바닥이 흙길이다 보니까 되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짧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보다 많이 깔끔해졌죠? 그리고 윗부분은 많이 털이 길었는데 발톱을 기준으로 발톱 정도까지만 남겨놓고 깎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밀지 않고 잘 못 밀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인데 발바닥을 옆으로 놓고 다 위로 세워준 다음에 털을 이렇게 원형 모양을 그리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당기면 안 잘라진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 부분도 살짝살짝 반대쪽도 살짝살짝 이렇게 자르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운 부분만 아니면 잘리지 않는 부분만 살짝씩 다듬어주고 발바닥 털 자를 때 혹시 안쪽에 문제가 생긴 데는 없었는지 진드기 같은 건 안 묻어있는지 봐줘요. 여기 너무 핥아가지고 딱 찝어졌네요. 못 살아니까. 털이 많지 않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겠죠. 체념하셨네요. 한쪽 발 다 깨끗. 발톱을 잘라주지 않고 걷는 건 하이힐 신고 걷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매번 하이힐 신고 걸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톱을 잘라볼 건데 발톱은 다른 것보다 혈관을 자르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촥 보시면 엄청 많이 길었어요. 옆에서 봐도 많이 긴 게 보여요. 하지만 너는 오늘 발톱을 깎아야 하는 운명이다. 아우 싫어. 예전에 지금 자꾸 발을 빼는데 예전에 제가 이쪽 발에 발톱을 깎다가 피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 건지 그 다음부터 발톱을 깎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 다산 표정을 지으시던가 아니면
발을 자꾸 빼던가 뭐 낑낑거린다던가 지금도 자꾸 발을 빼는데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니까 처음에 발톱을 자를 때 웬만하면 피가 나지 않게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피가 난다고 해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혈제가 있거든요. 피가 난 부분에 그 지혈제를 이렇게 발라주면 금방 멎으니까 지혈제를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래 자르다 보니까 피 안 나게 자를 수 있어서 오늘은 지혈제 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별로 경험이 없다 하면 지혈제를 늘 옆에 두고 발톱을 잘라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톱 진짜 많이 길었네요. 보여줄까? 오. 지로 여기까지가 혈관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잘라주고 나머지 그라인더로 갈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사선이냐면 요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면 다치지 않게 자를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자르는 것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견 미용하는 친구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잘 못 자르면 한 번에 확 자르지 말고 조금씩 바깥부터 잘라서 안쪽에 그 핑크색 혈관 그게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자르는 게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토미 눈치를 챘네요. 싫은가 봐요. 근데 조금씩 자를 때도 바깥에부터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자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되도록 다듬어가면서 보통 자르는 편이고 끝난 다음에는 글라인더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강아지들이 글라인더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들은 글라인더는 안 싫어하고 발톱 깎기만 싫어해요. 오래 대고 있으면 뜨거워지니까 저는 살짝 됐다 하면서 그리고 전 너무 바짝 깎지 않아요. 이 정도 남겨놨는데 그냥 자주 잘라주면 되니까 위험한 것보다는 이게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르고 나면 단면이 진짜 날카로운데 강아지들끼리 장난치거나 아니면 긁을 때 다칠 수 있으니까 저는 끝부분은 꼭 글라인더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톱 전체 길이도 바짝 깎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됐을 때 발톱이 많이 닿지 않는 정도, 딱 이 정도로만 잘라주고 있어요. 이발 끝! 안 됐죠? 되게 싫어. 금방 할 거야. 괜찮아. 옳지. 그리고 이런 까만 발톱, 어려운 발톱. 이 발톱은 보면 새카맣죠? 얘는 혈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혈관이 여기에 나오는지 봐가면서 그 강아지들이 제 생각에는 이 혈관 근처까지 가게 되면 싫어해요. 그래서 발을 심하게 뺀다거나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라인더로 해주고 마무리합니다. 발톱 깎는 게 처음에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어려워서 병원 갈 때 선생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미용 맡길 때 그때 깎아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비용도 비용이고 발톱은 자주 길잖아요. 산책을 아무리 해도 좀 빨리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앞발톱이랑 뒷발톱이 자르는 속도가 다른데 앞발톱이 더 빨리 자라요. 왜냐면 뒤에 애들이 이렇게 벅벅벅벅벅 오줌 싸고 긁는다던가 아니면 응가하고 이렇게 막 긁잖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많이 갈려서 앞에가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뒷발과 앞발이 자라는 속도도 달라서 집에서 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토미의 이런 표정은 세일몬 표정이에요. 강아지들은 보시면 여기 며느리 발톱이 있거든요. 그것도 꼭 깎아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앞발에만 있는데 앞발 양쪽에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좀 휘어있기도 하고 해서 깎기 쉽지 않은데 여기도 깎아주시고 이 부분은 깎으면 이상하게 많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라인더로 꼭 갈아주고 있습니다. 매우 작고 그래서 다치지 않게 잘 봐가면서 이렇게 저는 미용은 화장실에서 주로 하는데 이유가 털이 많이 날리고 액체 같은 거 귀생정제를 써야 될 때도 많이 튀고
그리고 항문낭 같은 건 특히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마당이 있어서 밖에서 하던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하고 바로 물 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털이며 발톱이며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나갈. 아이고. 나가. 탈출 성공.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한데 물은 변을 본다거나 응가를 할 때 설사를 좀 한다거나 하면 여기에 다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짧게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 여기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도 자를 때 되게 조심을 해줘야 되고 지금 만지면 움찔움찔 하는 게 예민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클리퍼를 쓰실 때는 클리퍼가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스치지 않게, 그리고 지금 털이 나 있는 방향이 요렇게 나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덮일 경우에는 항문에 여기까지 닿으니까 이 부분까지 살짝 커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빗으로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처음 미실 때는 너무 무리하게 바짝 밀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이때도 꾹 눌러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피부랑 평행하게 살짝 띄워서 이렇게 위로 살짝 띄워서 옆에 걸리적거리는 털들은 같이 좀 밀어주는 편이고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반대쪽도 이 정도만 해도 깨끗하게 밀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까지 털이 다 있는데 지금 여기 살짝 밀어줘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변을 봐도 잘못했어요. 이번에 배 미용을 할 건데 이 부분은 피부가 특히 얇아서 굉장히 조심해서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강아지마다 편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있으니까 저희 집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서 봤는데 선 상태에서 다리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이 정도를 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생식기 주변에는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배 쪽만 밀어줄 건데 클리퍼를 쓰실 때 가장 긴 날로 짧은 날로 하게 되면 자극이 많이 가서 울긋불긋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염증이 생기기도 해서 지금은 제일 길게 많이 안 밀 거고 그리고 밀 때 꾹꾹 눌러서 밀면 절대 안 되고 스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밀 때는 피부를 당겨서 위로 올려서 평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정도. 그리고 다른 데보다 요 가운데 부분은 털이 이렇게 맞자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미실 때는 역방향으로 밀기도 하는데 이때도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살짝 스치듯이. 아래쪽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꾹 누르면 안 되고 정방향으로 살짝. 한 번에 다 안 밀어도 되니까 살짝. 이 부분도 많이 닿는 부분이니까 띄워서 살짝씩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보통은 되게 바짝 밀어주시던데 저는 이 정도는 그냥 남겨놔요. 알러지가 생긴 적이 많았어서. 보색미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되고 보면 밀 때 이런 데 상처가 나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심해서 여기 지금 피부 굉장히 얇은 거 보이시죠? 소변을 보거나 했을 때 여기 막 묻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실제로 미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미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정도 남겨주고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여기서 배는 마무리. 항문낭을 짜보려고 하는데 2, 3주마다 한 번씩 짜는데 그때 항문낭 짜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4시, 8시 부분을 만져봐서 많이 차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조금 차 있어요. 여기 지금 조금 차 있어서 살짝 짜줄게요. 항문을 시계로 치면 시계 방향으로 여기 4시, 8시 부분
여기를 꼬집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많이 나오네. 자, 코 물로 한번 닦아줄게요.